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생애를 역전승의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역전승 연출사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철 씨와 순영 씨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아내가 자살을 하고 남편을 잃는 어려움을 각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에서 한 꼴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어 만의 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써 역전골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영 씨가 순철 씨 자녀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씨는 재혼을 할 때 자기 자녀들을 이미 다 양육해서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들은 어머님이 드디어 자기의 인생을 찾으셨다고 대환영을 하면서 딸은 새살림을 위해서 장롱을 선물했고 아들은 침대를 선물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철 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중고등학교 학생인 순철 씨의 아이들이 순영 씨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우선 순철 씨의 첫 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딸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점심을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아이에게 겨우 점심을 사 먹이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팬티에서부터 겉옷 속옷까지 일체를 다 사주면서 아버지가 이런 건 다 못 사주지 앞으로는 필요하면 내게 얘기해 같은 여자인 내가 다 사줄게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입히면서 보니까 아이 팔과 다리에 칼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옛날에 그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자기를 심하게 나무랄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면도칼로 자기의 팔다리를 그으면서 자해를 했던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순영 씨는 야, 큰일 났구나. 전 애를 내가 어떻게 맞지?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한 현장까지 목도한 이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내가 치유시켜 주겠나.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영 씨는 결혼 전에도 결혼을 하면 돌봐야 될 아이들의 성격도 파악하고 친해지기도 할 겸 순철 씨의 집을 자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본 결과 문제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생모가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까지 하는 동안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딸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면 최소한도 밥하는 것과 자기 옷 빠는 일은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돈 벌기에도 바쁜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집안일까지 다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애가 밥도 안 하고 자기 방도 안 치우고 심지어는 자기의 팬티까지도 그대로 벗어놓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영 씨는 일을 어떡하나. 이런 애들 데리고 살아야 하다니 난감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혼식은 미리 올리고 얼마 있다가 순철 씨의 집이 팔려서 아이들이 순영 씨의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순영 씨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20일 새벽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아이들이 들어오는 날 순영 씨는 집안을 다 치워놓고 일부러 외출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맞이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같이 살다 보니 결국 아이들이 옛날 하던 버릇들이 다 나와서 온 집안이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 돼갔습니다. 그래서 순영 씨는 아이들을 불러서 부드럽게 기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속옷까지 아버지가 빨아주면 이건 여자 망신이지. 이젠 너도 성인이 다 됐으니까 이런 건 내가 좀 해야 되는 거야. 아주머니도 너희들을 도와는 주겠지만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전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주머니는 밥하고 빨래 해주는 아주머니가 아니란다 하고 타일렀더니 다행히도 예 하고 딸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된 것도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이들 교육에 자신이 없었던 순철 씨가 아이들 교육과 집안 살림 일체는 순영 씨에게 다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영 씨는 그동안 하던 장사를 다 정리하고 가게에 세를 주어 그 세돈을 생활에 보탰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졸업반 수학여행을 간다고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야 나는 돈 없다. 어머니에게 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순영 씨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순영 씨는 그래?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학교에다 내는 것이 3만 5천 원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영 씨는 여행 가서 내가 쓸 돈도 좀 있어야 되잖니? 하면서 3만 원을 보태서 6만 5천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하면서 얼른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한 애가 그동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문제아가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결국 심한 계모로밖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자기가 없이 사는 자립훈련들을 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영 씨는 기도원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숙박을 하면서 기도원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방이 여유가 있어서 일을 마친 순철 씨가 그것으로 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집에는 둘이 같이 격일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밑반찬과 국거리 등을 미리 다 사다 놓고 큰딸에게 이것들을 동생과 이렇게 나누어 먹고 집안은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는 거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던 큰딸이 자진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동생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니? 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영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어머니라는 호칭이 나오지는 않겠지. 그러나 나는 멀지 않아 너희들의 확실한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재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이들 부부는 분명히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재혼의 짐이었던 아이들까지 잘 양육을 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역전승으로 장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